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초점이다. 초점. 그리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따라서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는 준선이 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 이거를 연장을 해서, 그래서 이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일단 지워봅시다.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다.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한다.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같은 것이란 방금과 같은 사고 이론을 통해서 이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 라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지. 정사각형이면 이걸 지금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기하적으로 구하느냐? 대수적으로 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뭔 말이냐면 기하적으로 구한다라면 계산 없이, 계산을 수식 전개가 아니라 그림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림에서는 어떻게 갈 건가를 생각하는데, 주어진 정보가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나?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는 건 또 이거 있거든. 고등학교 그 기하는 해석 기하라고 해서 중학교 기하인 논증 기하와는 달라서 해석 기하는 해석 기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뭘로 해석하는 거야?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이 해석이란 말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림을 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루는 이름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 이거죠. 뭐 이 길이가, 이 길이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나눠서 돼. 그리고 이 길이는 이 점의 좌표다. x좌표죠. x좌표. 이 점의 이름이 있나? A. 그러니까 뭐야? 이 길이는 A의 x좌표와 같다. 이 점이 A니까. 여기는 B인가? 그러면 이 길이는 B의 x좌표와 같다. x좌표는 x좌표죠. x좌표. 그러니까 x좌표가 되려면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 이게 뭐야? 근이다. 근은 뭐? 방정식이다. 이 식이 상당히 어려운 발상들이에요. 풀이는 저렇게 식을 놓는 걸 당연하게 제시를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식을 놔야 한다라는 판단도 쉽지 않다. 그러면 식을 놔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냐면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기본형이 되는 거니까 y제곱은 4px, 그리고 여기서 p는 양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그 시작이 식을 이렇게 놓는다거든.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죠. 이게 p다. 그러면 답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선분 AB의 길이는 EP는 이것 더하기 이거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P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고. 그리고 방정식을 생각을 한다. 이거고 다른 제목이 뭐야? 2차 곡선이니까 연립하면 2차가 된다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다 하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시작도 안 되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이게 아쉬운 게 1학년 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거 난이도가 매우 급상승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미디엄 수준의 문항이거든. 킬러 문항은 이제 뭐 외계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에서 고2로 지나가면서 그 문제의 수준이 갑자기 팍 뛰어버리거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의 뿌리가 뭐냐? 그 수능이거든, 수능. 수능에서는 같은 수준의 문제를 내도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하면서 이런 거. 좌표 평면의 비스만 직선은 두 점을 지나면 비스만 직선이야. 비스만 직선의 직각삼각 그리는데 이거 다 주어진 거거든. 지금. 정사각형이란 말은 뭐야?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이 직선은 뭐가 되느냐면 y는 기울기가 1, x-p.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죠. y-y1, p, m이니까 y-y1 equal m, x-p. 근데 뭐야? 이 1이라는 거 직각삼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립을 하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할까? y 대신에 넣지 말고 y 대신에 넣자. 그럼 뭐가 되느냐? x-p의 제곱은 4px.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려면 이런 꼴이 아니고 정리가 되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6px 플러스 p제곱 이퀄 0이다. 따라서 두 근은 알파 베타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a의 x좌표 더하기 b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니? 6p다. 6p. 그래서 쟤는 뭐가 되니? 하면 따라서 선분 AB는 2p 더하기 6p니까 8p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를 구해야 되는 거죠. P는 어떻게 구하니? 이거거든. P는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런 거야. 좌표평면의 비스만 직선은 좀 잘 봐. 졸지 말고. 좌표평면 비스만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필요하다면 기울기의 정의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은 필요하다면 말은 그걸 안 쓴다. 안 쓰면 이거 그리고서 감상하는 거야. 뭘 말하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주어진 거야? 이거를 지금 P라고 주어진 거야. 저희가 좌표가 뭐니? 초점이 P인가? 이름이 뭐냐고. 뭐 하나 P죠. F죠, F? 그러면 F가 지금 뭘 넣었냐면
P,0이라고 나왔거든. 따라서 이거거든. 이런 거를 못해. 봐봐, 내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좌표 평면의 비스발 직선을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서 필요하다면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이용했지. 그럼 필요하지 않다라면 뭘 하는 건데? 이게 어렵다고. 이런 생각도 어려워. 필요하지 않다면 봐봐. 좌표 평면이 비스듬한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두 점이란 당연히 F와 A죠. 그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으로 쪼개. 그럼 필요하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기울기의 정의와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기울기의 정의를 사용을 했어. 그럼 그 전에 필요하지 않다면 뭘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니? 이건 비스듬한 직선이야. 이 직각삼각형을 쪼개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평행한 직선이야. 좌표 평면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평행한 직선. 이게 포인트거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 해서 비스듬한 직선을 평행한 직선으로 왜 바꾸니? 평행한 직선을 사용하려고. 평행한 직선은 뭔데? 뭘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데 본인이 이 문제를 보고 이런 게 떠오르겠냐고. 평행한 직선은 뭘 이용하는 거죠? 하면은 좌표가 같다고. 지금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그래서 좌표가 같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가 같다.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야? 하면 0이죠. 0. 그럼 x좌표는? 요 길이가 2라고 주어져서 뭘 할 수 있어? p 더하기 2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하면 x좌표가 같다. p 더하기 2. 그럼 y좌표는 문제에서 주어져서 2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게 뭐야? 교점이라고 그랬지, 교점. 그러면 이건 이 위에 있는 점만이 아니고 또 뭐 위에도 있니? 잠깐만, 여기다 넣어서 할 수 있나? 그러면 저거지, 4p. 그러니까 뭐야? 2의 제곱은 4p p 플러스 2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p의 값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죠? 이걸 이제 정리해주면 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 이퀄 0인가? 그러면 p는 뭐죠? b 프라임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a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뭐니? 하면은 1 플러스 루트인가? 근데 이거 1 플러스 루트 2가 아니고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해도 지금 안 나오지. 뭐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죠. 문제에서 p는 저기 내가 놓을 때 이 p는 양수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다 그네 공식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다 이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봐봐. 선생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F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A의 좌표가 P 플러스 2,2다. 이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나는 어렵다. 중요하고 어렵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한 거고 이런 사고가 왜 이루어져야 되니? 하면 이거지. 왜 이렇게 쪼개는데? 평면 직선을 이용하고 평면 직선은 좌표가 같다. 좌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엄밀한 이론을 거친 사고 방식인데 그 해설 보세요. 1-9번 201페이지를 보면 f를 p,0이라고 하면 a는 p 플러스 2,2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이해 갔나? 뒤에 거 보지 마시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f의 좌표를 놓고 시작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래서 a의 좌표도 구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러면 잘한 거거든. 근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 한 줄에 적혀 있지. f는 p,0이라 하면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그걸 설명을 주구장창 했죠.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설명한 거지 이거. 그러면 지금 이 푼 학생들은 이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림으로도 풀 수 있다. 풀 수 있을까를 생각을 안 했을까 시작하면서 식을 놓았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바로 당연하게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 이게 당연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 P를 그렇게 놨을 때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이거 한 줄이잖아. 그냥 이걸 당연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다. 그럼 나는 이걸 놓고 이 생각은 또 어떻게 하니?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봐. 네가 이렇게 F란 놈은 P,0이라고 놨어. P는 양수. 근데 놨어. 그럼 왜 그 다음에 못하니? 방정식도 구성을 했다. 손 들어봐. 방정식. 내리세요. 방정식 구성한 사람이 이제 갔지? 그런데 포인트는 방정식을 그러면 얼마큼 빠른 속도로 구성을 했니? 이런 거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런 거 지적할 때 잘 들어. 이게 사고력이야. 너는 애초에 왜 F라는 놈을 P,0이라고 놨니? 한번 잘 고민을 해봐. 여기 다 놨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왜 나타날까? 애초에 F를 P,0이라고 놓은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하잖아. 그럼 이 생각을 왜 하니를 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하고 끝나잖아. 이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 이거 왜 하니? 연산이라는 걸 하려고. 그리고 연산이라는 걸 할 때 정의를 이용해서 얘 더하기 얘라는 걸 알았으면 식을 놨을 때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남는다. 이렇게 쪼개는 것도 매우 힘들고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실근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성해야겠다. 그래서 그 도형의 식을 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애초에 뭐 F를 P,0으로 놓으면서 그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저런 방정식 구조로 풀어서 생각을 해야겠다. 왜?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결국엔 뭐니, 이 문제가. 뭔 문제냐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죠. 위치관계는 뭐? 교점. 교점의 x좌표가 뭐야? 실근. 실근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큰 틀의 생각이 없이 그냥 떠오르는 게 이거다. 왜 놨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는데 왜 이걸 놨을까? 뭔가 이런 문제를 푼 경험에 의하면 그거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것 같았어. 그러면 그냥 놓고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저 길이를 정의를 이용해서 이 길이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정의를 이용해서 저렇게 나눠서 생각할 생각은 어떻게 했니?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알겠죠? 그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한 이유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올림포스에 실려있는 문제인데 올림포스 고난도가 아니고 EBS 교재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림이 이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라. 얘가 최소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문구를 보고 떠올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이론이 뭔데? 기하인데 최대 최소, 특히 최소다. 이건 뭐였죠? 직선이다. 이거는 떠올렸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 예제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이 문제였죠. 그랬을 때 이거랑 이거. 그럼 얘도 지금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결국 뭘 했느냐면 이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갔었죠? 얘를 대칭 이동한다. 얘를 대칭 이동해주면 대칭 이동해서 내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요 놈은 요 놈과 같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삼각 부등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 지금 이제 이 최소라는 문구를 보고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순서가 뭐였니? 같은 걸 찾는 거였죠. 즉 이것 더하기 이거는 뭐랑 같아? 이것 더하기 이거와 같다. 왜? 그만 자시고 수직이 듬는 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 이게 보여야죠, 지금. 요 점과 요 선. 요 점과 요 선이 보여야겠다. 이게 뭔데? 이 점과 이 선이 뭔데? 조금 전 예제죠. 조금 전 정의, 초점이 지나는 직선. 뭔 말이냐? 이 문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닌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없지. 그런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졸라 반복해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인식하고 저 개념과 요 개념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 하는 거지. 그래서 초점을 대략 이 정도로 잡으면 준선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랑 길이가 같다. 그럼 이게 상수로 치면 이거 왜 여기서 스톱을 했니?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다와 같은 말이다. 이게 상수니까. 이거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니? 두 점은 뭐? 선분. 이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라. 지금 뭐 길이가 이 그림이 완벽한 포물선에 맞춰서 이 초점에 대한 포물선이 아니니까 지금 그림이 비율이 엉망인데 이렇게 가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략 그렸지만 여기와 여기 연결한 요 삼각형, 이게 빗변이고 이게 두 변이에요. 지금 대충 그려서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하라라는 문제거든.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 저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설은 요 교재 해설을 나눠주겠어요. 두 장. 그림을 일단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구체적인 뒤에 마무리 계산은 집에 가서 하시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한 이유는 여전히 주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 문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 초점 자체도 안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지? 반복이 돼서 뭐가 되냐면 적용 B죠, 적용 B. 즉 파란색을 제시했을 때 노란색이 보여야 되고, 노란색을 이용해서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적용 B죠.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적용 B는 결국에는 뭐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관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존나 반복을 했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방식이 정석 피세요. 14페이지. 문제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잘못. 이삼각형이죠, 이삼각형. 이삼각형. 봤나?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문제 전체적인 구조와 풀이의 그림이 방금 본 프린트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점이 이쪽으로 가 있니 이쪽으로 가 있니 차이일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잘못 해설한 게 이쪽 삼각형이 아니고 이쪽 삼각형이에요. 그건 지금 배부한 해설지를 참고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포인트는 정석 문제든 이 프린트 문제든 둘 다 뭐야? 초점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요거죠, 요거. 요 선을 단서로 이거를 구성을 해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고 이걸 졸라게 반복해서 이런 발상의 근거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몇 페이지지? 몇 번이지?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상을 구경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해서 정의를 마무리하겠어요. 정의에서는 포인트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어요. 방정식을 살펴보자. 방정식 아까 전에 살펴봤죠. 그 기본형이 정석 8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들도 대부분 기본형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자,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이에요. 뭐랑 똑같지 하면 수학 1.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과 동일한 구조로 가겠어요. 8페이지 맞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로부터 온 거니? 그러면 이거는 알아둬야겠어요. 정의로부터 온 거지.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두 개를 이퀄로 놓고 푼다 라고 하는 거는 수직이 등분선 그리고 가계의 등분선 구하기 방식과 동일하겠어요. 각각 예를 들면 가계의 등분선을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로 놓고 자취방식 구하기로 구하지.
똑같은 방식이 되겠어요, 얘가.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를 알아둬야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야. 기본 도형. 우리 수업에서 이제 이 기본형에는 기본 도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물선의 기본 도형은 정사각형이 되겠어요. 그럼 뭔데요? 자, 이렇게 있어. X축, Y축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이다. 인 포물선을 정확하게 그려봐. 정확이란 건 뭐야? 위치관계를 고려해서 그리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려봐. 즉 포물선은 요 도형과 위치관계를 고려해서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그릴래? 그냥 씩 긋는다고 이게 아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 도형.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사고하는 사고 방식이기도 하거든. 뭐냐면 수선을 그립니다. 그럼 뭐 이 길이와 같은 길이 이렇게 그리죠. 뭔데요? 그래서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그린다. 그럼 이게 뭔데요? 여기 초점이잖아. 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죠. 같은데 정의에 의해서 같은데 90도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거리가 같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90도가 되는 순간 얘랑도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정사각형이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 요게 기본 도형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 도형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 정확하게 그려봐. 이렇게 그린다 이거지. 보통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하다고 보는 거야. 이 수준에서는. 여기를 지나게. 알겠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엄밀하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도 삑살이 나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같은 비율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구조의 문제가 꽤나 출제되니까 이걸 알아두자. 그래서 이 2차 곡선 3개에 대해서는 각각 기본 도형을 제시할 거예요. 예를 들면 타원에서는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 자, 두 번째,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 뭐의 내용이냐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평행이동 3페이지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어때요? 근데 보세요. 뭐 그 내용은 네가 알아서 하시고. 뭐냐면 이 도형이 뭐야? 이 도형이 곡선이다. 곡선의 이동은 뭐였죠? 요소의 이동이다. 이 요소란 건 뭐니? 포물선의 요소는 뭐니? 요소라고 하는 건 점과 직선이잖아. 그럼 뭐겠니? 점과 직선이다. 그럼 얘를 이동시키느냐? 그럼 얘를 이거지. 지수 함수에서 도형 이동을 할 때 삼선 이점을 모두 이동시키느냐? 핵심이 있죠, 핵심. 핵심이 뭐냐면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유일한 교점과 점근선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대칭축과 대칭축이 등장하면 이제 뭐가 돼? 교점이 등장하고 교점을 꼭지점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요소란 이 꼭지점이 메인이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유일한 교점이 메인이듯이 얘가 메인이다. 여기로부터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왜 대칭축이 나오니 하면 위쪽에 그리듯이 아래쪽에도 그린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 대칭성을 갖게 되고 그 대칭축과 그려진 놈의 교점이 이놈이다. 그래서 얘가 메인이 되는 요소다. 그래서 얘를 이동시킨 후에 거기다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0페이지에서도. 오케이? 다음은 이동하다. 이거는 뭐 지금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언급됐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수능, 너희들은 기하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수학 1, 수학 2 이런 데서 그래프를 이동을 시킬 때, 특히 이제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함수식과 동일한 그래프와 동일한 내용이거든. 그럼 그때도 동일하게 사고를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관성 있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방정식의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그림 중심이라면 이제 뭐 식중심의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그 오른쪽 페이지죠. 정서. 페이지 11페이지 박스인데, 여기서는 뭐 별거 없고 뭐 해야 돼? 일반형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였지?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에서 뭘 배웠니? 하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고, 원의 방정식하고 방법이 완전 적었거든. 똑같아. 왜? 2차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원방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하다. 일반형에서 가르치는 게 완전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낼 것이냐, 그런 얘기인 거지. 이해갔죠? 오케이.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11페이지 어드바이스를 보면 위의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관찰해 보면 x, y 항이었고 x, y 중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만 2차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1학년 때도 뭐 예를 들면 원방에서 x제곱항과 y제곱항이 있고 xy항이 없으면 원, 거꾸로 x제곱 y제곱항이 없고 xy항이 있으면 유리함수라고 했듯이 그런 식의 진술이죠. 얘가 xy항이 없어야 되고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만 2차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2차항 xy항도 없고 두 개 남잖아. 그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알겠죠? 그 얘기였고 아까 제 식으로 적은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도 마무리하겠어요. 방정식에서 그나마 기억하니까 이 노란색 2개 정도가 되겠고, 이제 위치관계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오늘은 개관과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 조금 천천히 달렸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속도를 내서 달리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